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덕으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최근 가격이 상승해서여서는 안 된다. 그만큼 거시경제를 봐야 된다는 뜻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만큼 큰 숲을 보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구독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택배 어떤 회사 거 쓰시나요? 저는 대한통운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 대한민국 물류의 대표주자 CJ 대한통운이 중동 아프리카 물류 시장에서 첫 발을 내딛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미국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아이허브의 물류 파트너사로 MOU를 체결했는데요. 대한통운은 향후 8년간 아이허브의 물동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내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권역물류센터 GDC를 거점으로 세우게 되는데요. 이 GDC는 1만 8천 제곱미터 규모 보관과 재고관리, 포장, 운송장 부착 등의 물류 업무부터 통관, 국제항공 운송까지 전자상거래 상품 해외 직판과 관련해 업무를 통합하고 또 수행할 수 있는 첨단 분류 설비 그리고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글로벌 물류 시장에서 CJ 대한통운의 입지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CJ 대한통운 자체의 분위기도 너무 좋습니다. 올해 1, 4분기 영업이익은 택배, 이커머스 부문의 호실적에 힘입어 전년 대비 30.8% 증가한 990억 원, 순이익은 53.6% 늘어난 484억 원을 기록했어요. 이번 GDC 구축으로 연 1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초국경 택배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국내 기업의 사우디 진출까지 뒷받침해주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그 힘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경전투기 FA-50의 폴란드 수출에 속도를 냅니다. 미국이 FA-50에 장착될 주야간 표적 식별 장비 ATP의 폴란드 공급에 길을 터준 셈인데요. 미 국방부에 따르면 현지 국무부는 폴란드의 로키드 마틴의 스나이퍼 어드밴스드 타겟팅 포드, 즉 ATP 34대와 관련 장비를 판매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거래 규모는 약 1억 2,400만 달러예요. 부릉부릉. 미국이 폴란드 판매를 허가하며 KAI의 FA-50 수출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KAI는 작년 9월 폴란드와 FA-50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요. FA-50의 스나이퍼 ATP를 접목했습니다. 다양한 대상에 대한 향상된 수동 탐지 기능과 감시 정찰 업무, 그리고 움직이는 목표물까지 지정할 수 있는 경전투기 KAI 폴란드 진출을 응원합니다. LG화학, 중국의 우시에 양극재 공장 증설하나요? 지난 7일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화학의 이향목 부사장이 방한한 중국 장쑤성 우시시의 시장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와 올해만 3차례 회동했습니다. 양측은 공장 증설과 정부 지원책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양극재는 LG화학이 미래성장 동력으로 낙점하고 있는 적극 육성 중인 사업입니다. 배터리 생산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 그리고 수명 등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소재인데요. 전기차, 에너지 저장 시스템 수요가 급성장하며 양극재 시장도 커지고 있죠. 양극재 수요는 연평균 33% 증가해 2025년에는 275만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요. 이렇게 LG와 중국이 양극재 공장 증설을 논의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자세한 소식 재정통화 거시경제 전문가 이정환 한양대 금융대학 교수가 전해드립니다. 중국과 양극재 공장 증설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지금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바이든 행정부에서 2032년에는 신차의 3분의 1을 전기차로 만들겠다는 건 커다란 안을 내놨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전기차 완제품에 대한 수요 및 관련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배터리 수요를 맞추려고 하면은 다양한 희소 광물들이 많이 필요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희소 광물들을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데가 역시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 양극재를 짓고 생산 캐파시티를 늘려가지고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라고 아마 크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소재 확보를 위해서 중국과의 협력 관계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으로 평가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공급망 관리를 하면서 자국만의 공급망 관리를 하고 특히나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척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원자재를 들여다가 배터리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겠죠. 지금 반도체법에서도 아시다시피 미국이 굉장히 중국의 다양한 경제 안보 관련 캐파시티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소광물의 제공이라는 현 상황상 아무래도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느냐라고 많이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에 들어가는 희소광물들의 90%는 다 중국에서 나오거든요. 이렇게 왜 나오냐 여러 가지 궁금해 하실 텐데, 전기차 자체는 이제 흔히 말하는 클린 에너지라고 이야기하고 배터리 자체는 클린 에너지라고 이야기하지만 희소광물을 만드는 프로세스 자체는 굉장히 오염 산업입니다. 오염 산업이란 얘기는 물이라든지 토양을 오염시키면서 희소광물을 생각하기 때문에 희소광물을 적절하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중국 혹은 중국에 투자받은 다른 나라들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수량을 늘리려고 하면은 중국의 희소광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뭐 중국의 공장을 세우는 게 타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희소광물의 생산 말고 클린한 희소광물의 생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광물이 리튬인데, 리튬을 이제 남미에서 클린한 방식, 기존에는 리튬을 만들면은 오염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리튬 광산 근처의 호수라든지 물은 녹색으로 변한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이제는 이런 것에 대한 규제가 아마 가해져야 될 것이고, 중국에 대해서 의존도를 끊으려고 하고 있고, 특히 EU가 이런 클린 환경에 대한 스탠다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개발처를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포스코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이런 새로운 개발처를 찾으면서 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얻는 건 사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중국의 이런 희소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될 때까지는 여전히 높은 중국 의존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주주의 사실일 것 같습니다.